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해 이곳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즐겨 들으며 바둑도 두고 낚싯대 정리도 하고는 합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하다 저희 이야기도 보내보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선뜻 써지지 않아 갈팡질팡 하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낭만적인 허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인연보다 서로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정이 생기고 그 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달라진 건 인연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덕분이지요. 그 아이의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상담도 하고 가정의 상황을 알아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많고 제가 전화를 걸어야 할 일도 많았죠. 그때는 발신자 표시 같은 것도 없어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알 수 없어서 오는 전화는 다 받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업무 전화가 집으로까지 와 받고는 했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진 제 명함만큼 전화가 밀려들었죠. 하지만 다들 절실한 사연들이 가득인 전화들이었던 만큼 한 통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아내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는 껍데기랑만 사는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복지사가 아니라 백수랑 결혼할 걸 그랬어요. 라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일요일 아침에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함경옥입니다. 라고 받자 아빠, 나 은지예요. 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아이의 목소리인데 저보고 아빠라니요. 괜히 아내 눈치까지 보게 될 정도로 당황했죠. 옆에서 있던 아내가 당황하는 절 보기에 얼른 스피커 기능으로 돌리고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멀리 일 가서 못 온다고 하는데 엄마가 적어놓은 번호를 내가 찾아서 전화했어요. 언제 올 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생각인지 대답하라며 눈짓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빠가 한동안 못 갈 것 같아. 어쩌지? 라고 대답하자 내가 아직 글씨는 모르는데 숫자는 알아요. 아빠 언제 온다고 약속하면 내가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다릴 수 있어요. 라며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이자 그때부터는 그냥 전화를 끊을 수 없겠더라고요. 은지야, 아빠가 일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은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엄마랑 이야기해서 갈게. 엄마한테 아빠랑 전화 좀 하자고 이야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진짜요? 엄마한테 내가 꼭 전할게요. 그런데 아빠, 제 생일이 10월 달인 건 알죠? 그때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더니 손을 토닥이며 눈을 찡긋 하더라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저보다 상황 파악이 더 빨리 되었나 봅니다. 아빠가 알지. 그런데 아빠가 좀 많이 바빠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랑 이야기 해볼 테니까 엄마한테 꼭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말 좀 해줄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런데 엄마 몰래 이렇게 전화해도 돼요? 라길래 또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끄덕 표시를 하며 시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럼 매주 일요일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할래? 그때는 일 안 하고 아빠가 연락 기다릴게. 라고 했죠. 진짜요? 신난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사진도 없어서 아빠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꼭 보러 오셔야 돼요. 라며 좋아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그 나이 또래의 딸을 키우는지라 괜히 더 짠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더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빠가 은지 꼭 보러 갈게. 약속해. 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는 그 약속을 받아내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길 반복했죠. 6살 정도 되는 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은 아내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아내는 당신 혹시 짐작 가는 데 없어? 그 엄마랑 이야기하고 아이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아. 괜히 아이 엄마가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해? 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지를 다시 살피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함경옥입니다. 라고 받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은지가 전화를 드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해놓은 걸 보고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얼마 전 미혼모 직업 교육 지원 때문에 상담을 했던 분의 목소리 같더라고요. 제가 관리하는 동이 아니라 연락을 받고 옆에 직원에게 연계를 해드렸었거든요. 혹시 김선미님이신가요? 라고 묻자 네, 기억하세요? 제가 메모를 써놓은 걸 아이가 봤나 봐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전화하고 전화 거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러네요. 곤란하셨죠? 죄송합니다. 라며 울먹이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답을 하자 아이가 지금 낮잠을 자는데 깨면 아이에게 잘 이야기할게요. 다시는 이렇게 전화 안 드리게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아빠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제 가방에서 선생님 번호를 보고 오해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며 울먹이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김선미님의 고단함과 지침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제가 아까 은지에게 매주 일요일에 통화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던데 그냥 일요일마다 전화하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지금 실망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니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려요. 어차피 언젠가는 아이도 알아야 하니까요. 라고 하던 김선미님은 또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에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내도 그러길 원하네요. 저희 딸도 은지 또래라 괜히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도 아이가 전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말을 못하던 김선미 씨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저에게 잘했어. 아까 아이가 말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 라며 응원해 주었고요. 저는 직업이니까 그 일을 받아들이지만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 김선미님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 선생님, 제가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목소리 들었다고 너무 좋아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요. 정말 괜찮으시면 일요일 아침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저는 그럼요.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은지랑 통화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너무 먼 데라서 못 오고 계신다고요. 미국에서 집 짓는 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특별히 한 말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은지와 저는 일요일 오전에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통화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유치원에서 글씨 배워요. 아빠한테 편지 쓸게요. 어제 받아쓰기도 처음 했는데 100점 맞았어요. 아빠는 무슨 색 좋아해요? 그 색깔로 편지 쓸게요. 라며 한껏 흥이 오른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빠 노릇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 은지가 아빠한테 편지 써주면 아빠가 매일 들고 다니면서 읽을게. 그러니까 글씨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편지 써줘야 돼. 라면서요. 은지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아빠랑 전화 끊으면 또 글씨 연습할게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한테 편지 쓸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그 신난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약간 샘나는데? 당신 나랑 전화 끊을 때도 그런 표정일 때 있어? 우리 소정이만한 애를 상대로 질투가 날 줄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당신 아니었음 시작도 못했을걸. 진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좋았습니다. 은지와의 통화를 하며 늦잠 자는 습관이 없어져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은지가 말한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생일인데 만나지 못할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커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만나러 나섰다가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김선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은지 생일에 맞춰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은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전화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선물까지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김선미님을 설득하며 저도 전화통화하며 정이 들어서 그래요. 그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김선미님은 또 우시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아이가 생긴 걸 알고 사라져서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한테 아빠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둘러댄 게 이렇게 선생님께도 민폐를 끼치네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라면서요. 사실 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내주자고 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서 은지 이야기를 먼저 하며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자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을 전한 것뿐인데 인사를 제가 받자니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미님, 저와 제 아내는 은지와의 통화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저와의 통화를 통해 마음이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왕래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선미님은 너무 면목이 없네요. 제가 꼭 열심히 살면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울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런 김선미님의 처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은지도 안쓰럽고 딱했지만 은지에게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김선미님의 상황이 안타까웠죠.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주변에 일가 친척들도 없고 아이를 봐줄 곳이라고는 유치원뿐이라 일도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겨우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쩔 때는 아이를 데리고 일터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당이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딱히 도와줄 내용이 없었다며 속상해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자니 그 사정이 뻔히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아내의 친구 중 한 친구가 김선미님처럼 남자가 떠났는데도 아이를 선택해 낳아 기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은진의 일이라면 더 신경 써줄 것 없어요. 아기 엄마도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 못 챙기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이야기해봐요.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기르는 일은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어려운 일인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출산과 육아를 다 하고 있는 김선미 씨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제 막내 동생과 비슷한 연배라 그런지 그 대단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은지에게 인형 선물을 보내고 난 그 주 일요일 아침 은지와 통화를 하는데 아빠 선물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꼭 안고 있을게요. 그런데 아빠는 언제 와요? 라며 웃지만 슬픈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지야, 아빠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우리 은지 생각 얼마나 하는지 알지? 라고 대답을 했더니 네, 알아요. 그런데 얼굴을 못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못 보여드려서 좀 속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막연한 기간을 제시하는 건 아이가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가 일이 진짜 너무 쌓여서 우리 은지가 중학생 될 때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대신 아빠가 선물 더 자주 보낼게. 라며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아빠, 진짜야? 알았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빠는 다치지 말고 일하기로 약속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참 사랑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는 곳만 좀 더 멀고 저희 아이들만 아니라면 만나서 하루쯤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통화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웬일인지 딸아이가 제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놀라서 물어보니 제가 은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만 하기에 소정아, 아빠가 다른 아이와 통화하면서 아빠라고 부른 거는 진짜 그 아이 아빠여서가 아니야. 그 친구는 아빠가 안 계신데 그 친구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위로해주려고 인형극처럼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친구의 마음이 조금 덜 슬플 테니까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울음을 그치더니 그럼 아빠가 다른 아이 아빠 아니고 그런 척만 하는 거야? 진짜?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럼 진짜야. 아빠는 소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도 슬프지 않게 하고 싶은 거야. 소정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소정이처럼 그 아이도 많이 웃기를 바라거든. 이라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진짜지? 아빠 다른 애 아빠 진짜 아니지? 라며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딸을 보며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더니 아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는 거야? 함소정, 엄마 서운해?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가 된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제가 자칫 실수를 하면 이제 두 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허투루 행동할 수 없어졌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혹시나 오다 가다 마주치게 되어 두 아이 다 놀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은지와 직접 만나는 일은 아이들이 완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때로 미뤄둬야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은지는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선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빠, 다음엔 꼭 선물이랑 같이 오실 거죠? 사랑해요, 은지가. 라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연필을 붙잡고 꾹꾹 써내려갔을 글씨들이 마치 은지처럼 느껴져 대단히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모르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저희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은지라는 아이를 그려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은지라는 아이에게 마음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는 존재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은지도 은지의 엄마인 김선미 씨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직업정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줍지 않은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공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김선미 씨는 은지를 지켜내고 있었고 은지를 잘 길러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제 아내가 저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전화 속 은지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은지가 자라서 사실대로 말하고 만나볼 수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은지의 생일이 아니어도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되면 은지에게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우리 딸과 같은 모양의 가방을 사서 보내기도 했죠. 김선미 씨는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직장에 취업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은지에 대해 묻기 위해 가끔 통화를 하면 전보다 더 밝아진 목소리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희망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겠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임신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기만 했던 나날들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니 열심히만 하면 아이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김선미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희 복지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보람이기에 무척 기뻤습니다. 은지는 통화할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험지 100점 맞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 숙제도 하고 문제집을 푼다면서도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 은지야, 진짜 대단하다. 아빠가 상 주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물으니 한동안 대답이 없던 은지는 아빠, 나는 그냥 아빠랑 이렇게 통화하면 돼. 나중에 아빠 만나면 그때 지금 하고 싶은 거 적어놨다가 말해줄게. 우리 그때 다 하자.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아빠랑 했던 거 내가 다 물어봤어. 그건 꼭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빠 얼른 와. 라며 씩씩하게 말을 하는 은지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은지 보러 가고 싶어서. 더 빨리 일 끝나게 더 열심히 일해볼게. 대신 은지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며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응, 아빠. 난 그날만 기다려. 라며 웃는 은지의 목소리에 왠지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저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면 저희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동물원도 갔습니다. 낚시를 가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했지요. 혹여나 곁에 있는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해 아이들이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느낄까 겁이 나더라고요. 은지와의 통화로 인해 저는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게 된 것이지요. 그 덕분에 아이들은 저에게 스스럼 없이 고민도 털어놓고 주말에는 저를 찾아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복을 갖게 만들어준 건 은지 덕이 컸습니다. 솔직히 은지와 통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늦잠도 자고 아이들과의 외출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아빠 역할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변화하자 아이들도 전보다 더 밝은 성격으로 변했고 그만큼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더라고요.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더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오랜 시간 같이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말 하루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전보다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 저도 더 씩씩하고 밝아지는 느낌이었고요. 아내도 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쉴 수 있으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은지가 떠오르면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은지와 제 딸아이가 4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였는데 이제는 이해해주고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탐방 정도는 제가 새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선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은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한번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끔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고 싶다고 말을 했죠. 김선미님은 생각이 깊어지는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일단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혼란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외출은 너무 좋겠지만 아이에게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섣부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니 힘들 게 없지만 은지와 은지 엄마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는 그저 단순히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더 해주고 싶은 것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 제가 죄송하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볍게 내쉬는 한숨 속에 속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김선미님 같은 분들은 아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지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기르시는 분이니까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란 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제가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지와는 좀 더 통화만 하겠습니다. 하하. 라며
웃어 분위기를 바꾸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김선미님과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이 짧았지 뭐야. 은지 엄마 입장을 더 고려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먼저 이야기해보고 행동할걸 이라며 웃었더니 아내는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게 달라진 게 은지 덕분이니까 당신 성격에 얼른 은혜 갚고 싶었겠지. 그 마음은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도 은지라는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거든. 그래서 소정이 거 살 때마다 은지 것도 챙기게 되기도 하고 말이야. 진짜 어떤 아이인지 복덩이야.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더 일요일 전화 속에 아빠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는 전처럼 만나고 싶다고 조르진 않았지만 전보다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아이가 얼마나 당찬 아이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은지와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또 자랐습니다. 은지는 이제 키가 150cm가 넘었다면서 5학년에 올라가 부쩍 자란 키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처럼 만나자거나 보고 싶다는 말은 줄어 은지 요즘은 왜 아빠 언제 은지 보러 가냐고 안 물어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숨소리만 오고 가길 3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아빠가 우리 아빠 아닌 거 알아요. 라는 말로 은지는 침묵을 깨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아빠가 우리 아빠 아닌 걸 알면서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우리 은지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은지에게 아니야 은지야. 아빠가 먼저 말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제부터 알았니? 라고 묻자 4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 보고 아빠가 미국에 계시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미국서 안 팔고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거라고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전에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화할 때 보았던 종이를 다시 봤는데 복지사님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는데 아빠랑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라도 아빠가 있고 싶어서 라며 은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은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알아버린 진실에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상실감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건 어른들도 두려운 일이니까요. 은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파하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은지야, 아빠는 그래도 우리 은지랑 이렇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계속 보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빠는 은지랑 통화하면서 좋았거든. 아빠한테 은지 얘기해주면 아빠도 너희들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싶으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아빠는 그냥 계속 아빠라고 불리고 싶지만 은지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정말 계속 전화해도 돼요? 라며 되묻더라고요. 그럼 계속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 은지 전화 기다릴게. 아빠는 그래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답을 하자 감사합니다. 라며 은지는 더 울었습니다. 그렇게 은지와 저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거의 없었지만 은지는 저에게 더 이상 호칭을 붙여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빠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아저씨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말 시작에 저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은지가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 싶었습니다. 아내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선미님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어차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에도 너무 감사했는걸요. 라며 은지와의 통화를 만류했지만 은지는 아직 통화하길 원하고 저도 계속 하고 싶어요. 은지가 싫다고 할 때까지는 저랑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상실감이 너무 크면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 은지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은지는 시험 잘 본 이야기, 같은 반 친구와 떡볶이를 먹다가 웃은 이야기, 반에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애들과 싸운 이야기 등등 자신의 생활 이야기들을 전처럼 쪼잘쪼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어 은지야,
아빠 아이들이랑 이번에 스키장을 갈까 하는데 은지도 같이 갈래? 아빠 딸도 은지랑 동갑이거든. 남자아이는 2살 적고. 같이 어울려보면 어떨까 싶어? 라고 물었더니 저기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며 풀이 죽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마음이 제일 중요해. 아빠는 은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물어보긴 했지만 은지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알았지?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구석이 괜히 짠했습니다. 괜히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더 속상하게 한 건 아닌지 싶기도 했고요. 아내에게 은지와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을 말하자 잘했어. 물론 당장은 은지가 당황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과 왕래하면서 더 가까이 지내려면 한 번은 지나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 은지가 잘 받아들여주길 기다려보자. 나도 얼른 은지랑 인사하고 싶은데 더 기다려야겠네. 라며 웃더라고요. 아내의 말처럼 그렇게 은지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미 씨는 은지가 요즘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래도 생활하는 게 달라진 건 없어서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사실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며칠 전에 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엄마 잘못 만나 아이가 고생이네요. 라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은지가 얼마나 괴로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볼까 싶었지만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은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요. 너무 몰아붙이면 마음이 도망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통화하며 마음을 들어보자 싶었죠.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서 저녁이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김선미님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요즘 은지가 저와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통화해 보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쩌죠? 라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은 하면서도 내가 곁에서 본 은지는 생각이 깊어서 아직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은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내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친척 누나와 친척이 생긴 것처럼 언제 보냐고 먼저 묻기도 했죠. 그런 아이들의 해맑음을 보자니 은지도 그럴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전화가 오지 않자 포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은지가 계속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6주 만에 울리는 전화벨이었죠. 여보세요? 은진이? 고맙다. 이렇게 전화줘서 고마워. 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라며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은지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미안해. 은지가 좀 더 커서 은지 엄마의 이야기와 아빠가 거짓말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다 알게 돼서 힘들었지? 미안하다.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왜 미안해 하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한 거짓말인데요. 엄마도 어떻게든 절 낳아서 지켜주시려고 하신 거 알아요. 제가 제 욕심에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죠. 라며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저에게 이제부터는 아저씨라고 할게요. 가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저씨 딸이랑 아들이 싫을 것 같아요. 대신 일요일에 전화는 꼭 할게요.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라며 은지는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스키장 가는 건 이번에 안 갈게요. 대신 다음에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며 덧붙이며 웃더라고요. 그런 은지에게 저는 어떤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고맙다만 했죠. 혹시나 은지가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했거든요. 어른들의 염려보다 아이들은 더 착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했던 거죠. 은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뻘개진 눈에 눈물을 닦으며 은지가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웃으며 조만간 집에 와서 밥 먹자. 은지 엄마도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해 볼게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김선미님과 자주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둘은 지금도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은지는 그로부터 꼭 1년 뒤 자신의 졸업식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행히도 딸아이의 졸업식과는 하루 차이로 날짜까지 돕더군요. 아내와 저는 예쁜 꽃다발을 고르고 골라 은지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김선미님과 은지는 마치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저희를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서는데 은지가 달려와 저를 와락 안으며 아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서 울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벌써 그 일이 20년 전입니다. 요즘처럼 각자 휴대전화가 있고 프로필 사진도 보이고 했으면 잊기 어려운 일이죠. 은지는 그 후로도 저와 통화하고 가끔 김선미님과 집으로 놀러와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고요. 그러던 은지는 저희 둘째 놈과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오며 가며 친오누이처럼 지내는 줄 알았는데 더 마음이 깊었더라고요. 다른 집에 아까워 어찌 보내나 싶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호적으로도 우리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며느리를 2년 덕에 얻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 덕에 제가 횡재했어요 라며 벌써부터 애처가랍니다. 딸아이는 갑자기 올케라고 불러야 하니까 어색하다 하면서도 좋아합니다. 둘이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엄청 절친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인연이지요. 저희 아이들과 사돈인 김선미님과 앞으로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사시라고 사돈 좋은 짝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은지는 저희가 더 예뻐하고 아끼면서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작은 인연이라도 놓지 마시고 좋은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행복을 불러오더라고요. 예쁜 손주까지 생기면 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